건부장은 유난히 느리고 일처리가 미숙해 사장인 제 남편에게 늘 구박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잘 못한다면서 어떻게 부장까지 진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건부장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남편의 수발을 더 열심히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 기사 노릇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프 치러 데려가서는 캐디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게 왜 개인적인 일을 맡기냐는 제 말에 남편은 건부장이 나서서 그리 하고 싶어 한다 했었습니다. 제가 봐도 건부장이 워낙 남편 비위를 잘 맞추기는 했지만 가끔은 남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욕먹는 건부장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회사를 자주 찾지 않는 제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평소에는 얼마나 더 심할까 싶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알던 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보통이라면 그것도 다 회사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만도 한데 요즘 들어 이상한 남편의 행동들과 건부장과의 달라진 관계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던 저는 조금 더 파악해보기 위해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임원 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맨날 가던 데 가지 말고 이번에는 집에서 하는 게 어때? 내가 뷔페식으로 대접할게. 당신이? 뭐하러 그래. 그냥 나가서 사 먹고 치우면 되지. 오랜만에 나도 실력 발휘 좀 해보고 당신 내조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글쎄, 뭐 사람도 여럿인데 혼자 음식 준비 다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도 이제 곧 살림 20년인데 그 정도는 눈 감고도 한다. 그래? 뭐 그럼 어디 당신이 한번 준비해봐. 괜히 또 내면 깎아먹지 말고. 그냥 잘해보라 하면 되지. 말을 또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리고 건 부장님도 꼭 데려와. 알았지? 당신이 건 부장을 왜 찾아? 왜는 무슨. 내가 건 부장님한테 죄송한 게 많아서 그렇지. 뭐가? 뭐긴. 회사에서 나만큼 당신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 건 부장님이잖아. 당신 성격 감당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특별히 모시려고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월급 알아서 잘 챙겨주는데 걱정은 무슨. 정말 뭐가 있기는 있는지 제 입에서 나온 건 부장 얘기에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설마 그날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분위기가 묘하기는 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건 제 남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러워진 제 남편만큼이나 건 부장은 어딘가 아주 기고만장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당황스러울 정도래요. 처음에는 먹기 바빠서 아무 말 없던 건 부장도 소리 한두 잔 들어가니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사장님 성공시나 다우십니다. 일개 공돌이 공장장에서 사장까지 달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계시네요. 뭐 그것도 다 자네들 덕분이지 뭐. 그래요? 정말 저희 덕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특히 우리 건 부장이 참 고생이 많아. 정말입니까? 제가 고생이 많은가요? 그럼 내가 내 빗선 노릇까지 하는 건 부장 고생 뭐 어떻게 모르겠나, 어?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도 건 부장이 내 고생 많다고 걱정까지 하더라고. 야, 사모님 감사합니다. 역시나 제 노고를 알아주시는 건 우리 사모님밖에 없으시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장님, 사모님 정말 잘 얻으셨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미인이신데 요리도 잘하시고 내조도 잘하시고 우리 사모님이야말로 정말 100점짜리 아내 아니십니까? 저는 사장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 우리 와이프 대단하지. 나도 항상 고마워해. 그치 여보? 그렇게 고마우시면 잘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우리 모두 건부장을 위하여, 건부장이 뭐라 더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순간 건배사를 외친 남편 때문에 그 뒤의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건부장은 완전히 취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부축받아 나갔고 저는 그날의 상황을 몇 번이고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은 시종일관 건부장 눈치를 보며 제가 모르는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일로 확실히 뭔가 있다 싶었던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모든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의심했던 것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건부장의 그 말이나 비밀스러운 남편의 태도가 불륜을 말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평소 외박 한 번 없던 탓에 여태 그런 의심이 안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바람을 피려면 꼭 밤에만 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다면 남편의 스케줄을 다 깨고 있는 건부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을 테고 남편이 건부장에게 그런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서와 블랙박스들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카드 내역은 이상하리만치 별게 없었고 블랙박스도 비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한 점이 더 마음에 걸렸죠. 모텔이야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만이고 사업하는 남편이 나 몰래 뒷주머니 안 찬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리셋한다 하지만 최근 내역이 이상하다 싶을 만큼 남아있지 않은 것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디서 증거를 찾아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회사 보안 때문이라며 몇 종이나 잠금이 걸려있기에 제가 차마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더는 방법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른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 명의의 다른 차량이 하나 더 있었는데 원래 그 차는 제가 아들 학원 픽업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아 거의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저도 따로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사장까지 되어서 국산차 타서 되겠냐며 그 차를 잘 타지 않았지만 가끔 타던 차를 소리 맡기거나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차를 언제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볼만 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카메라가 전면을 주시하고 있어 내부 사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 안에서 내 남편이 상간녀와 미래를 즐기는 것을 제 귀로 듣게 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가 삼손벌 될 것 같은 제 남편에게 오빠 하는 것이 역겨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은 아니었죠. 정작 제가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뒤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멈춰진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던 두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한참 기다렸구만. 그러게.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와? 얼씨구 전화도 안 받네. 얼마나 더 기다려? 오빠,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나 술 마셔가지고. 뭐 어때? 오빠 취하지도 않았잖아. 지금 새벽이라 사람도 없는데 카메라 없는 길로 해서 살살 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 이번에 또 걸리면 진짜 면허 취소야. 대체 차에 타서는 왜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나 했더니 남편이 그 여자와 술을 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또 걸리게 된다면 면허 취소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일로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타박했고 또 한 번만 그러면 정말 이혼할지 모른다 못 박았는데 남편이 제 말은 무시하고 그 여자의 말에 정말로 운전대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내가 카메라 없는 길 알아. 그쪽으로 가자. 괜찮아. 그래? 아 진짜 나 또 걸리면 진짜 안 되는데. 남편은 그 여자의 말대로 음주운전을 했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던 남편도 옆에 앉은 여자의 아양과 술 기운에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빠 달려. 이렇게 달리는 게 얼마만이냐? 어? 한참 달리던 차는 갑작스러운 충돌음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맞은편 코너에서 등장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치워버린 거였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당시의 사고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워버린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뭐야? 나 정말 사람 친 거야? 그래? 아씨, 나 어떡해, 씨. 뭐야, 오빠? 설마 저 사람 죽은 거야? 그럼 우리 감옥 가는 거야? 어떡해?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어? 여기 카메라 없는 거 맞아? 확실해? 맞아. 카메라는 없어. 저기 좀 더 가서 거기 붙어 있지. 여기 사람도 잘 안 다니잖아. 이 시간에 왜 오토바이야? 재수없게 됐네 진짜 씨. 일단 기다려봐. 이게 다 건부장 이 새끼 때문이야 씨. 한참 우왕좌왕하며 그 여자와 실랑이를 하던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라 생각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건부장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야? 어? 왜 여태 연락을 안 받았어? 사장님 말씀하신 곳으로 갔는데 안 계셔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긴 어디야. 너 기다리다가 출발했지, 어? 너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기나 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지금 이 전화 끊자마자 119에 신고 좀 해라. 예? 무슨 신고요? 내가 사람을 쳤어. 쓰러졌는데 내가 무서워서 나가보지를 못하겠다. 내가 신고하면 범인이라 광고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지나가다가 봤다 그러고 신고 좀 해. 차가 치는 거 봤다고 하지 말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만 봤다 그래. 알겠어? 예?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자수하는 대신 건부장에게 대신 신고 전화를 부탁했고 얼마 뒤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명백한 뺑소니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저는 충격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블랙박스를 지우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 블랙박스에 디스크가 없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모델은 내장 저장 공간이 있었거든요. 급한 상황에 남편도 차마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확인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건부장과 남편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생겼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동안 고분고분했던 건부장을 믿었겠죠. 하지만 건부장은 그것을 남편의 약점으로 삼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돈까지 오갔던 것 같고요. 그 끔찍한 일을 목격한 저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궁금했던 저는 그날짜의 모든 사고 소식을 뒤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본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식 없는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 노모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을 둔 엄마로서 사지가 찢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게 끔찍했죠.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의 아빠이자 내 남편의 범죄를 직접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잡혀 들어가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어찌 되고 한참 유학 중인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잠시나마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범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본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을 설득하여 자수를 하게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수 대신 도망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를 도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권 부장의 입막음을 선택한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한 저는 그 길로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남편의 범죄를 신고했죠. 아내가 남편을 직접 신고하러 왔다는 말에 담당 형사님도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참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사모님이 여러 사람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남편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그 목격자였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무슨 정신으로 그 여자를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 남편이 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엄마로서 남의 자식을 고통 속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찾아가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큰 돈을 들여야 하니 그 여자한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결국 그 여자가 증언을 해주기로 했고 수사는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도움으로 경찰이 사고 차량도 무사히 수거해갔고 범퍼를 갈아 끼운 수리센터도 찾아낼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조용히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한 남편은 당연히 저를 탓했습니다. 평생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저를 저주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말했죠. 저는 결국 변호사를 구해 이혼 소송 진행했고 남편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을 받아 구치소에서 저와 이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게 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었죠. 제가 그 걱정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회사 상태가 더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회사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쓰기도 했고 권 부장에게 건넨 뇌물성 보너스도 모두 회사 자금이었네요. 이미 엉망일대로 엉망이었던 회사는 남편의 구속 이후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때까지는 혼인관계였던 제가 남편을 대신해 회사를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달하고 남은 회사 자금과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피해자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드님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저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감옥에서 전해 듣게 된 남편은 화를 낼 줄 알았던 것과 달리 침착했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피해자 가족분께 사죄했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어. 그래, 수고했어. 그게 다야?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당신 나 원망 안 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원망을 한들 속죄를 한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냥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잘 살고 영준이 잘 키워줘. 못난 아빠 닮지 않게. 저는 남편이 내게 원망이라도 하는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저 우리 아들 잘 키워달라는 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유학 간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사실 여유도 없고 낯선 미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걱정스러웠지만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오빠 덕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듣게 된 오빠가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으니 와서 함께 지내자며 해준 덕분이죠. 덕분에 저는 40대의 마지막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잘 적응 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고요. 아들은 아빠와 가끔 연락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일부러 남편 소식을 듣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남편에게 미안함보다는 배신감이 크기에 그 사람 소식을 굳이 듣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은 가끔 제 얘기를 묻는 모양이지만 그것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사이에 굳이 무슨 사연을 나눌까 싶어서 말이에요. 행복했던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달라진 남편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싶네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지만 그래도 사람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